네, 돌아왔습니다. 아까 잠깐 이상하게 사라졌죠. 이게 방송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투자 베테랑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과거의 투자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투자자 여러분께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시장 점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장 해석이 예. 예상하고는 또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면 선방이네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오르거든요. 예.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고 그런 건 뭐 실적 때문보다는요. 네.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실적을 빌미로 삼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 따라서 반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반등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냥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의 이유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빌미가 됐던 것이 역시 이제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실적이 좋게 나왔건 나쁘게 나왔건 아무튼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도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그거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예상치를 크게 밑돌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요. 지금이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국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둔화가 되는 초기 국면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둔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개 주가하고 기업 이익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하고 이게 움직이는 순서를 보면 주가가 제일 먼저 하락하고 그다음에 경제 변수가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업 그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업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크게 둔화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증권사들의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을 예. 다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긍정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진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주가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이런 해석들을 요즘 하고 계시던데. 그거 제가 봤을 네. 때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험을 해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오고 했던 거는 작년도까지 이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 이랬던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1분기까지도 보면 기업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증권회사들이 발표하고 하는 기업 실적치 이거는 조금 더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방금 전에 말씀으로 근거로 보면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경기 침체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하기 힘든데 기업이익이 경기 침체를 가정해서 아주 악화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인 것 같다. 지금은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물가를 이제 가장 크게 상승하도록 했던 게 이제 에너지 가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유가인데 유가를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원유 시장에서 아예 철수를 하게 되면 뭐 380달러까지 배럴당 갈 수도 있다라고 내놓는 반면에 예. 또 다른 기관에서는 유가가 65달러로 배럴당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예. 이것도 너무 헷갈리는 레인지가 너무 큽니다. 저는 모든 전망을 할 때 수치에서 극단적인 수치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380달러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65달러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5달러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12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추세가 계속해서 연장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유가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6년 전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공급이 결정이 되는 형태잖아요. 네. 석유는 한번 빼내려고 그러면
탐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굴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6년 전 정도의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6년 전에 유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25달러에서 40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감안해 보면 6년 전에 뭐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이벤트 부분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85달러 이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코로나19가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유가니까 그런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오겠지만 예. 우리나라는 이제 6%대 물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행도 빅스텝 할 거다.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인상할 거다. 이번 달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뭐 7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거다라는 이 전망이 있는 거 보면 한국은행도 0.5% 금리 인상을 하는 데에 지금 뭐 부담이 별로 없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제 심리에다 미치는 영향 이 부분들은 한번 크게 해서 이 충격을 한번 주면 그에 따라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을 잡는 데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0.5% 정도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연말까지를 보면 지금에서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3.5% 정도까지 후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물가 상승률 자체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물가의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우리나라의 빅 스텝 이 부분들이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은 0.25% 이런 정도를 이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앞서 이제 지금 물가를 가장 크게 올리는 요소는 유가인데 유가의 하방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가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죠? 다른 요인이 있나요? 유가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주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물가 상승하는 데서 일단은 뭐 공급 압력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미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동에 대한 압력 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압력은 최근에 보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급의 압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씩 계속 정상화 단계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결정적으로 한 60불까지 떨어지고 이러는 그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에서 뭐 제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의 5%,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3.5% 이런 정도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5%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쵸? 네. 과거에는 2% 정도였으니까 그런 거 따져 보면 뭐 유가가 뭐 90달러대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예. 일단은 최근에 미국은 4거래일 연속 오르고 국내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조금 더 기조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베어마켓 랠리도 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 내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300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지금 밑으로 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먹히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힘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몇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은 유동성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그 부분만큼이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020년 11월 달서부터 그때 주가가 2250에서부터 1000포인트 정도를 두 달 내에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건 뭐라 그러더라도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높은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2010년대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한 6년 내지 7년 동안에 걸쳐서 주식시장은
그 고점이 한 2,200포인트에서 만들어지는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네.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일정한 지수대에 주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수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맞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2,300포인트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앞으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크게 더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주가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2,300 정도가 그 하단이고 네네. 상단이 2,600포인트 정도 되고 이런 박스권을 올해 연말까지 더 길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형태일 텐데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박스권 장세의 특징은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예, 이제 6월 달에 오른 업종들 다 떨어지고 예. 못 오른 업종들 다시 올리고 결국에는 2,300에서 2,600 사이에서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 하락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 찾아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거나 이런 전략을 써야 되나요?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전략은 네. 우선 이제 2,300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 대형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믿을 만한 주식들을 먼저 선택하거든요. 그 선택의 제1호가 어제 삼성전자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어느 정도씩 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박스권 내에서의 좀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런 국면 자체가 뭐 짧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또 계속 그런 형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얼만큼 떨어지느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300에서 2,600 사이에 이 순환매를 잘 타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IBK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지내셨죠. 그간 증시의 흐름을 쭉 보시면서 하시는 조언이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